67세 박영자 씨는 1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매달 아껴서 쪼개서 모아서 만든 8천만 원이었죠. 그런데 딱 3년 만에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도둑을 맞은 것도 아니고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었어요. 박영자 씨는 그저 돈을 썼을 뿐입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해서, 몸이 아프다고 해서, 친구가 경조사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씩 쓰다 보니 어느 순간 바닥이 난 겁니다. 박영자 씨는 제 상담실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나쁜 곳에 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돈이 이렇게 없을까요?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함부로 쓰지 않는데 왜 통장에는 돈이 안 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60살이 넘으면 돈을 어디에 쓰면 안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4가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첫째, 당신의 노후 자금이 새는 구멍이 정확히 어디인지 보입니다. 둘째, 자식 때문에, 체면 때문에, 건강 때문에 쓰던 돈을 당장 오늘부터 멈출 수 있습니다. 셋째, 한 푼도 더 벌지 않아도 남은 돈을 지키는 방법을 손에 쥐게 됩니다. 저는 68세 재무설계 전문가 이철수입니다. 35년 동안 수천 명의 고객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60 이후에는 돈을 버는 속도보다 돈이 새는 속도가 훨씬 더 무섭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4가지 지출은 절대로 단 한 푼도 쓰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자식 빚을 대신 갚아주는 지인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의 노후가 무너지기 전에 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의 실패를 대신 막아주는 지출. 첫 번째, 절대로 쓰시면 안 되는 돈입니다. 바로 자식의 실패를 대신 막아주려고 쓰는 돈입니다. 이게 노후 자금을 가장 빠르게, 가장 확실하게 무너뜨립니다. 63세 김철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씨의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아버지, 저 사업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대요. 아들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2천만 원 대출 보증이었죠. 그로부터 1년 후 아들의 사업은 망했습니다. 당연히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요. 은행에서 김철수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보증인이시니까 대신 갚으셔야 합니다. 김철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보증을 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말입니다. 결국 김철수 씨는 퇴직금으로 모아둔 돈에서 2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년 후 아들이 또 찾아왔어요.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김철수 씨는 이번에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왜냐고요? 첫 번째 실패를 부모가 막아줬기 때문에 아들은 두 번째 도전이 더 쉬웠던 겁니다. 책임감이 없어진 거예요. 결과는 뻔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도 망했고 김철수 씨의 노후 자금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35년간 일하면서 본 가장 무서운 패턴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손대면 끝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 자식은 또 빚을 집니다. 왜냐하면 실패해도 부모가 막아줄 거라는 걸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당신이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자식이 실패하는 것도, 그 실패에서 배우는 것도 자식의 몫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조언뿐이에요. 돈으로 막아주는 순간 그건 도움이 아니라 자식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출을 피해야 할까요? 첫째, 대출 보증을 절대로 서지 마세요. 보증은 곧 빚입니다. 당신이 직접 빌린 돈이나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갚을 능력이 있으면 은행이 알아서 대출을 해줍니다.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건 은행도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둘째, 자식의 사업에 투자하지 마세요. 사업은 10중 8구 망합니다. 특히 경험 없이 시작하는 첫 사업은 거의 100%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으로 자식의 사업 수업료를 내주시면 안 됩니다. 셋째, 자식의 빚을 대신 갚아주지 마세요. 신용카드 빚이든 대출이든 자식이 만든 빚은 자식이 책임져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자식은 또 빚을 집니다. 왜냐하면 빚의 무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저도 압니다. 부모 마음이 어떤지 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80세, 90세가 되었을 때 자식에게 손 벌리는 상황을 원하십니까? 자식을 도와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세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조언이야. 돈은 내가 직접 책임져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 정말로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돌려받을 생각 없이 줄 수 있는 금액만 주세요. 그것도 딱 한 번입니다. 그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이게 마지막이야.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해야 해. 이 선을 지키지 못하면 당신의 노후는 무너집니다. 자식 사랑과 노후 자금 지키기는 별개입니다. 둘 다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을 명확히 긋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노후 자금은 당신의 생명줄이지 자식의 보험이 아닙니다. 감정에 휘둘린 즉흥적 소비. 두 번째, 절대로 쓰시면 안 되는 돈입니다. 바로 감정에 휘둘려서 쓰는 돈입니다. 금액은 작아 보이지만 쌓이고 쌓이면 무서운 속도로 노후 자금을 갉아먹습니다. 65세 최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최순자 씨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셨어요.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았고 집에는 늘 혼자였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최순자 씨는 TV를 켰어요. 그리고 홈쇼핑 채널을 봤습니다. 오늘만 특가입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사은품까지 드립니다. 쇼호스트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렸어요. 마치 친구가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최순자 씨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건강 베개 하나, 허리 보호대 하나, 발 마사지기 하나. 택배가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새로운 걸 기다리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최순자 씨는 통장 정리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홈쇼핑으로 쓴 돈이 1년에 48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씩 쓴 거예요. 그런데 집에는 뜯지도 않은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최순자 씨는 제 상담실에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외롭지 않으려고 산 건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여러분, 감정 소비는 감정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감정 소비에는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보상 심리입니다. 나는 평생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이런 생각으로 쓰는 돈입니다. 비싼 옷, 고급 화장품, 명품 가방.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허영입니다. 둘째,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을 채우려고 물건을 삽니다. 홈쇼핑, 인터넷 쇼핑, 새벽 배송. 물건이 오는 그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은 것 같거든요. 하지만 택배를 뜯고 나면 다시 허전합니다. 셋째, 우울함입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 사람들은 뭔가를 삽니다. 달콤한 걸 먹거나 새 물건을 사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 순간은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울함은 소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더 우울해집니다. 그럼 왜 60 이후에 감정 소비가 더 위험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30대, 40대 때는 쓰고 나서 다음 달 월급으로 채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60 이후에는 쓰면 그냥 줄어듭니다.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 소비는 습관이 됩니다. 한번 위로받는 경험을 하면 다음에도 똑같은 방법을 찾게 돼요. 외로우면 쇼핑, 우울하면 쇼핑, 심심하면 쇼핑. 이게 반복되면 돈은 물 새듯 빠져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과 지출을 분리하세요.
외로울 때, 우울할 때, 심심할 때 자동으로 지갑을 여는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돈 쓰기 전에 5분만 기다려 보세요. 나는 지금 이게 정말 필요해서 사는 걸까? 아니면 기분 때문에 사는 걸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대부분은 기분 때문입니다. 그럼 일단 멈추세요. 5분 후에도 사고 싶으면 그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둘째, 감정을 돈 없이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외로우면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우울하면 산책을 나가세요. 심심하면 도서관에 가세요. 돈을 안 써도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셋째, 한 달 지출 목표를 정하세요. 이번 달은 꼭 필요한 것만 산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매일 저녁 오늘 쓴 돈을 적어보세요. 눈으로 보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 내가 이렇게 쓰고 있었구나. 감정 소비는 작은 돈이지만 무시하면 큰 구멍이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멈추세요. 기분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만 쓴 돈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과한 건강비. 세 번째, 절대로 쓰시면 안 되는 돈입니다. 바로 내 몸에 맞지도 않는데 건강 때문이라고 쓰는 돈입니다. 이게 가장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사람들이 죄책감 없이 돈을 쓰거든요. 70세 이영희 씨 이야기입니다. 이영희 씨는 매일 아침 약통을 엽니다. 빨간 캡슐, 노란 알약, 하얀 정제. 한 움큼 가득 꺼내서 물과 함께 삼킵니다. 이게 전부 건강식품이에요. 관절에 좋다는 글루코사민, 혈관에 좋다는 오메가3, 눈에 좋다는 루테인, 뼈에 좋다는 칼슘, 면역에 좋다는 홍삼. 한 달에 드는 돈이 80만 원입니다. 1년이면 9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영희 씨의 건강은 나아졌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무릎은 아프고 소화는 안 되고 혈압은 높았습니다. 이영희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았는데 왜 몸은 안 좋아질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중에서 의사가 처방해 준 건 몇 개입니까? 이영희 씨는 대답했어요. 하나도 없어요. 전부 TV나 지인 소개로 샀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건강식품 회사는 당신의 불안을 팝니다. 나이 들면 관절이 약해진다, 혈관이 막힌다, 뼈가 약해진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잠재우려고 지갑을 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식품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약이 아니에요. 식품은 치료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애매한 표현만 쓸 수 있어요. 그럼 건강비 중에서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첫째, 고가 건강식품입니다. 한 통에 10만 원, 20만 원 넘어가는 건강식품은 대부분 과대 광고입니다. 같은 성분이 약국에 가면 3분의 1 가격에 있습니다. 비싸다고 효과가 좋은 게 아니에요. 포장이 고급스럽고 광고 모델이 유명할 뿐입니다. 건강식품 살 돈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세요. 내 몸에 뭐가 부족한지 정확히 아는 게 먼저입니다. 둘째, 과도한 시술입니다. 피부과, 한의원, 재활치료. 물론 필요한 치료는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패키지로 끊으면 할인입니다 라는 말에 속아서 몇백만 원씩 한꺼번에 결제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한두 번 받아보고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효과가 없으면 바로 멈추세요. 이미 돈을 냈으니까 다 받아야지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효과 없는 치료 10번 받는 것보다 효과 있는 치료 1번 받는 게 낫습니다. 셋째, 불필요한 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어떤 병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프리미엄 검진 패키지 300만 원입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 건강검진만 제대로 받아도 충분합니다. 비싼 검진을 받는다고 병이 더 빨리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받는 겁니다. 비싼 검진 1번보다 기본 검진을 매년 꾸준히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럼 건강비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의료비와 낭비되는 건강비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필요한 의료비는 이런 겁니다. 의사가 직접 처방한 약, 꼭 필요한 수술이나 치료, 정기 건강검진. 이건 아끼면 안 됩니다. 병은 초기에 잡아야 나중에 돈이 덜 듭니다. 하지만 낭비되는 건강비는 이런 겁니다. TV에서 봤다고 사는 건강식품, 지인이 좋다고 해서 받는 시술, 불안해서 추가로 받는 검사. 이건 과감하게 끊으세요. 이걸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의사가 추천했는가? 이걸 기준으로 삼으세요. 의사가 처방하거나 권장한 것만 하세요. TV나 광고나 지인 말은 듣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당신 몸 상태를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매일 30분 걷는 것, 새끼 잘 챙겨 먹는 것, 충분히 자는 것. 이게 100만 원짜리 건강식품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이영희 씨는 제 조언을 듣고 건강식품을 전부 끊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이영희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몸이 더 가벼워졌어요. 무릎도 덜 아프고요. 한 달에 80만 원씩 쓰던 돈도 아꼈습니다. 1년이면 960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진짜 필요할 때 병원 갈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건강비는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불안을 파는 상술에 속지 마세요. 체면과 관계 유지에 쓰는 과한 지출. 네 번째, 절대로 쓰시면 안 되는 돈입니다. 바로 체면을 지키려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쓰는 돈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새는 돈이면서 동시에 가장 모르고 쓰는 돈입니다. 64세 장미숙 씨 이야기입니다. 장미숙 씨는 친구가 많았어요. 학창 시절 친구, 직장 동료, 동네 모임. 그래서 매달 경조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구 아들 결혼, 누구 딸 출산, 누구 부모님 칠순. 한 달에 적게는 5번, 많게는 10번 축의금 봉투를 썼어요. 한 번에 5만 원씩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1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장미숙 씨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한테도 줬는걸? 안 갚으면 실례잖아.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장미숙 씨가 축의금을 받을 일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결혼했고 손주도 태어났어요. 앞으로 장미숙 씨에게 경조사가 있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본인 장례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계속 나가기만 하고 들어올 일은 없는 겁니다. 장미숙 씨는 제 상담실에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사람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통장은 늘 비어 있을까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이 축의금을 안 보낸다고 해서 연락을 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당신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체면 소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경조사비입니다. 이게 가장 큽니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칠순, 팔순. 초대받을 때마다 봉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을 초대한 이유가 뭘까요? 정말 당신이 와주길 바라는 걸까요? 아니면 축의금이 필요한 걸까요?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특히 요즘은 식장에 와도 인사만 하고 밥 한 끼 먹고 끝이에요.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습니다. 그럼 그 관계가 진짜 소중한 관계일까요? 둘째, 친구 모임비입니다. 동창회, 동호회, 동네 모임. 한 달에 두세 번씩 나가면 한 번에 3만 원, 5만 원씩 듭니다. 여기에 2차, 3차까지 가면 10만 원이 훌쩍 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당신이 진짜 즐거운가요? 아니면 그냥 안 나가면 왕따 될까봐 억지로 나가는 건가요? 만약 후자라면 그 돈은 낭비입니다. 셋째, 선물입니다. 명절 선물, 생일 선물, 감사 선물.
빈손으로 가면 실례니까 하면서 백화점 선물 세트를 삽니다. 한 개에 5만 원, 10만 원. 하지만 받는 사람은 그걸 정말 원했을까요? 대부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럼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체면 소비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관계는 유지되지 않고 돈만 없어진다는 겁니다. 당신이 축의금을 보내고 모임에 나가고 선물을 하는 동안 그 사람들은 당신을 챙기나요? 당신이 아플 때 연락하나요? 당신이 외로울 때 찾아오나요?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럼 그게 진짜 관계일까요? 이제 정리할 때입니다. 끊어야 할 관계와 지켜야 할 관계를 구분하세요. 지켜야 할 관계는 이런 겁니다. 당신이 아플 때 걱정해 주는 사람, 당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당신이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돈을 아끼지 마세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끊어야 할 관계는 이런 겁니다. 1년에 한 번 결혼식 때나 보는 사람, 당신 이름도 제대로 기억 못하는 사람, 축의금만 받고 연락 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돈 쓸 필요 없습니다.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그럼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래도 초대장이 왔는데 안 가면 실례 아닌가요? 아닙니다. 당신이 안 간다고 해서 화낼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에요. 돈으로 본 겁니다. 용기를 내세요.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진짜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해합니다. 이해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장미숙 씨는 제 조언을 듣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10명이 넘던 경조사 리스트를 10명으로 줄였어요. 진짜 소중한 사람들만 남긴 겁니다. 3개월 후 장미숙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그리고 통장에 돈이 남아요. 한 달에 50만 원씩 쓰던 경조사비가 1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년이면 480만 원을 아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음이 편해졌다는 겁니다. 억지로 나가던 모임을 안 나가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니까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기억하세요. 체면을 내려놓는 순간 노후가 편해집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10명의 아는 사람보다 5명의 진짜 친구가 훨씬 소중합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체면을 지킬 건가요? 노후를 지킬 건가요? 자, 지금까지 60살이 넘으면 절대로 쓰시면 안 되는 4가지 지출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식의 실패를 대신 막아주는 지출. 둘째, 감정에 휘둘린 즉흥적 소비. 셋째, 내 몸에 맞지 않는 과한 건강비. 넷째, 체면과 관계 유지에 쓰는 과한 지출. 이 4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쌓이면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하루에 1만 원씩 세는 게 큰 돈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1년이면 365만 원입니다. 10년이면 3,650만 원이에요. 작은 구멍이 노후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0 이후에는 돈을 더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새는 구멍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소득은 한정되어 있지만 지출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첫째, 지난달 통장 내역을 꺼내 보세요. 그리고 한 줄 한 줄 체크하세요. 이 돈은 정말 필요해서 쓴 건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쓴 건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습관적으로 쓴 돈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둘째, 오늘 당장 끊을 지출 3가지를 정하세요. 안 먹는 건강식품, 안 나가고 싶은 모임, 보내기 싫은 축의금. 이 3가지만 끊어도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남습니다. 셋째, 노후 자금 목표를 명확히 하세요. 나는 앞으로 몇 년을 살 것이고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다. 이걸 계산해 보세요. 그럼 지금 쓰는 돈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35년 동안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본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노후에 자식한테 손 벌리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자식 키우느라 돈 쓰고 체면 지키느라 돈 쓰고 나중에는 쓸 돈이 없어서 자식한테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자식도 부담스럽고 부모도 자존심 상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돈을 지키는 겁니다. 자식을 위한 돈, 체면을 위한 돈, 불안을 위한 돈. 이 돈들을 아끼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 쓰세요. 당신이 건강하게, 존엄하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데 쓰세요. 그게 진짜 노후를 지키는 겁니다. 저도 이제 68세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할 때, 친구가 경조사 있다고 할 때, 몸이 아플 때, 돈을 쓰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다. 하지만 저는 선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제 노후는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남은 시간을 당신 자신을 위해 쓰세요. 자식을 위해 쓰지 마세요. 체면을 위해 쓰지 마세요. 불안을 위해 쓰지 마세요. 당신 자신을 위해 쓰세요. 그게 당신이 평생 일하고 평생 참고 평생 살아온 것에 대한 진짜 보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꼭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60 이후 통장에 돈을 남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안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